네, 저희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네,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 수업 마지막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 좀 부탁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강의 자료, 어쨌든 세미나 자료 거기 이 클래스에다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하여튼 이준석 학생 모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식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돼 있는 석사과정 4학기 차 이준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이미지 쪽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일단 해본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솔직히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제가 학과 세미나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좋긴 했어요. 근데 한 1, 2주 지나면 제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막 그냥 까먹고 흥미를 잃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석사생인데, 전 석사생이 석사생한테 어떤 걸 전달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했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그 고민했던 거랑 그런 선택 과정, 그리고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좀 더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저는 절대 정답이 아니고, 본인 석사분들께서도 각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크게 두 개인데, 4월 28일 날 JCCI 발표한 거랑 지금 리뷰 중인 제로션 러닝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게, 이때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면 그냥 학부생, 연구생분도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었어가지고, 좀 배경 지식을 짧게 짧게 설명한 대신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1년 8월 1일에 입학을 하게 됐고, 지금은 4학기째가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교수님이 근전도를 하고 계셔서 로봇에 관심이 있어서 근전도를 공부하겠다가 왔는데, 교수님께서 이게 약간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게, 주제를 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산업용 데이터 디시겐을 하면서 이미지로 넘어왔고, 그리고 글로벌 프로젝트 하면서 아예 이미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로션 러닝 했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가 메디컬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따로 준비가 안 된 게, 지금 제가 문헌 조사랑 타겟 저널이 어떤 거 나오는지 조사를 하면서 저조차 정리가 안 된 상태라 가지고 그걸 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것도 이유가 좀 변명이기도 한데, 근전도를 맨 처음 했을 때 제가 근전도 대학 공개 코드를 확인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그때 컸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막 모델까지 막 찾고 그거를 전 처리하고까지는 좀 그 당시에는 막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근전도 안에서도 그 자유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되게 도메인 지식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디시겐이라는 약간 공개 코드를 발견했고, 그 근전도와 디시겐을 활용한 논문들 논문들을 발견해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런 문제점들이, 막 시계열 데이터 다루는데 막 어려움이 있었고, 뭐 아까 말한 그 안에서도 또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수준이 미달이어서 디시겐을 했다가 산업용 데이터 이미지로 가서 디시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시겐 공개 코드 접근에 용이했고, 이미지는 다루는데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정리하자면 근전도 도메인 지식이 낮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저희가 세미나가 조금 폭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좀 많은데, 그 당시에 저희 연구실이 세미나가 막 되게 짧았고, 주간 보고 하는 것도 약간 준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상태라 가지고 매주 발표자를 만들 때마다 막 자괴감이 막 들었거든요. 뭐 발표자를 만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게 없고, 막 뭔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때 당시는 뭘 보여줄 수 있지, 뭘 보일 수 있지 막 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제가 연구한 걸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클래스 어규멘테이션과 디시겐을 결합해서 다양한 페이크 디펙트 이미지를 생성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실험, 방법, 결과, 컨클루션, 결말입니다. 왜 이거를 했냐면 여기에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일부러 디펙트한 결함이 있는 물건들을 안 뽑아내요. 왜냐하면 산업 시스템에서는 어떻게든 조금 뽑아내야지 생산률이 굉장히 좋고 그 사업장이 이득이기 때문에 불량 이미지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15,000건의 이상 실험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어느 보고서를 확인했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머신 비전 적은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 비전과 생성 모델로 그걸 극복하겠다는 실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겐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디시겐 가는 저널 같은 거 확인하고 있었는데 겐이 또 아이러니하게 잘된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된 이미지 생성하려면 이미지가 다양하고 양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되게 모순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클래스 어그멘테이션 결합해서 학습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지금 보시면 기존의 겐 모델과 클래스 어그멘테이션 겐 결합 모델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FI 스코어라는 가짜 이미지 평가하는 FI 스코어를 했고 CNN으로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크 이미지만 가지고 CNN 돌리는 거는 어떻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안 돌렸냐면 페이크 이미지만 돌렸을 때 CNN 정확도가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페이크 이미지랑 오리진 이미지를 합쳐서 CNN을 하자라고 이렇게 실험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 세트입니다. 데이터 세트는 핫 올스틸이라고 연령 강판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고 그걸로 강판을 만들었을 때 냉각 그리고 압축 과정을 겪으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냉각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어가지고 갈라짐, 이물질, 반전, 찍힘, 빈결, 긁힘이라는 결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지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한 양에 따라서 강판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결정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머신 비전으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어요. 그 전체 데이터 세트가 1,800장이고 그 중에 트레이닝 데이터 240장입니다. 되게 굉장히 적은 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두 개로 나눴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고 그리고 트레이닝 240에서 랜덤 추출해서 100개를 이용했습니다. 이 한 이유는 아까 제가 제안된 모델이 더 적은 데이터에서 활용이 가능해야지 쓰임이 있고 그 생성 모델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랜덤 추출을 했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 CNN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고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획을 끈 모델입니다. 자, 이 걔는 어, Z라는 랜덤 노이즈에서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여기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페이크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가 분별기에 들어가면 가짜 진짜를 판별하게 되는데 이걸 판별하는 과정에서 로스 값을 내놓습니다. 그 로스를 이용해서 얘는 더 잘 판별하게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로스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는 생성 모델을 분류기를 속이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터가 서로 경쟁 구도가 돼가지고 더 가짜 같은 진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터는 진짜 가짜를 더 잘 구별되게끔 하는 경쟁 구도에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는 초창기 겐 모델이에요. 딱 보시다시피 리니어로 돼 있었어요. 리니어로 돼 있었을 때 엠리스처럼 숫자 이미지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이미지가 점점 커지고 좀 더 다양해지면 얘네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다음 사진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CNN을 이용한 겐인데 뭐 간단히 말하자면 CNN의 강점을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CNN이 가진 표현력과 분별력이 강해져서 잘 만들어내고 잘 분별하는 강점이 장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 추가적인 거는 맥스플린 같은 미분되지 않는 부분을 다 없애고 컨볼루션 레이어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건 백프로케이션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맥스플링을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I 스코어를 말씀드릴 텐데 FI 스코어는 대표적으로 생성 모델의 품질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예요. 어떤 거냐면 FI 스코어를 측정했을 때 진짜 이미지,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분포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가우시안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포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우시안을 가지겠죠? 이 두 분포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0이 되면 만점이에요. 0이 되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고 보통은 0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점점 작게 만드는 게 생성 모델들의 가장 큰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확인하면 각 데이터의 평균값을 빼가지고 거리차를 구하고 이거 공문산으로 이용해서 아까 말한 데이터 분포 간 거리를 계산해서 작아질수록 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일반적인 어규멘테이션인데 회전, 반전,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 기본적인 효과는 이미지가 적었을 때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고 분류 정확성을 높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디시겐 하나 만들어서 비교한 거랑 크레이스 어규멘테이션 제가 제안한 거랑 해가지고 비교하는 모델입니다. 아, 이제 여기선 좀 중요한데 이걸 왜 어디서 가져왔냐? 그게 어떤 거냐면 의료용 이미지 데이터 증폭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 잠깐 근전도 했다가 근전도 D시계를 넘어간 순간에 교수님이 저한테 엑스레이 MRI 관련해서 메디컬 이미지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학기 차 아무것도 모르는 석사생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했으면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조사를 막 했다가 그때 제가 아는 건 D시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D시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의료용 이미지 데이터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의료용 이미지 데이터 증폭에 있어서 디시겐이나 크레이스 어규멘테이션을 웬만하면 다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상업용 모델로 갔을 때 여기는 없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 때 얘에 맞게끔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이미지는 그때 당시 알아보고 나서 교수님께 제가 수준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거절했지만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간단히 하자면 FI 스코어를 각각 비교를 할 거고 디시겐 크래시 어그멘테이션 디시겐을 합쳐서 CNN으로 정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CNN은 그냥 기본인데 이때 제가 CNN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 지금은 뭐 만약에 더 가볍게 만들자면 모바일넷을 쓸 건데 이때 당시에 어떤 전제 조건을 걸었냐면 대기업 같은 케이스는 하드웨어를 그렇게 비교적 고려는 안 하지만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케이스는 중소기업 같은 작은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런 고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적어야 되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작게 설계를 할까 그 고민했을 때 커널 이걸 써가지고 되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CN의 설계를 목표를 했는데, 사실 커널도 5인데 이것도 그냥 결정된 게 아니고, 당시 335577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77 했을 때 데이터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355를 비교했을 때 55가 조금 떨어지지만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점에서 더 강점이 나가지고 그때 55를 썼습니다. 그래서 커널 사이즈는 다 55 썼고 이런 식으로 CNN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어규멘테이션을 1, 2로 나누었는데 나눈 이유가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이 들어가고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디식의 모델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제외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미지가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면 이 나머지 부분이 검정색을 띠게 돼요. 그러면 모델은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검정색도 생성해야 된다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붕괴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해보고 이것도 실험하면서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뺐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데이터 세트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1800장이고 지금 보시면 D시계를 썼을 때 FID 스코어가 이 정도 나왔고
클래스 어규멘테이션 DC캔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별표는 모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면 클래스픽 어규멘테이션 DC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FI 스코어가 0에 가깝게 나온 걸 따라서 더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겐만 이용했을 때 CNN으로 정확도 측정해 봤는데 지금 이게 0으로 된 게 CNN만 돌렸을 때 테스트가 93.33% 나온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보시면 전반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잘 보이는 건데 이 X축은 뭐냐면 하나의 클래스당 180개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0개의 가짜 이미지 넣는 거랑 20개의 가짜 이미지 넣는 걸로 판단해서 넣는 걸로 해서 지금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25에서 잠깐 좋았다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클래스 어규멘테이션이랑 합쳐서 DC겐을 썼을 때 이 클래스 어규멘테이션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델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못 썼고 두 번째 방법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효과가 보임을 확인했어요. 근데 60, 70, 300, 600 이 영역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 딥러닝은 보통 자동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형적이지 않게 감소된 영역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핸들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아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C게인이나 클래스 어규멘테이션 DC게인이랑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클래스틱 어규멘테이션 DC게인이 좋은데 일부분에서 감소를 보였고 이거에 대한 원인은 그때 당시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세트 두 번째 960장이고 트레이닝 데이터 100개인데 지금 보시면 클래스픽 어규멘테이션 DC게인은 다 붕괴가 일어났어요. FI 스코어를 봐보면 어떤 건 DC겐이 좋고 어떤 거는 클래스틱 어규멘테이션 DC겐이 더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FI 스코어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FI 스코어는 데이터 분포를 측정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그 들어가는 진짜 이미지 개수도 양이 많아야지 잘 측정되는 거예요.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가 이때 당시 100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100개 가지고 과연 얘네들 이 FI 스코어가 과연 데이터 분포를 제대로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FI 스코어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그냥 DC겐을 썼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효과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 정도는 조금 잘 나오긴 했는데, 뭐 전반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클래스 어규멘테이션 DC겐 썼을 때 전반적인 효과가 확실하게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30, 40, 50 영역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더 효과가 분별력 있게 보여요. 지금 DC겐 썼을 때랑 클래스픽 어규멘 DC겐 썼을 때 조금 더 효과를 잘 보였고 또 어느 영역에서는 클래스픽 어규멘테이션 DC겐이 더 감소된 게 효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발표하고 결론 내린 게 일단 모델 붕괴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복시켜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중복이랑 겐 모델 학습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제가 말했지만, 에포크마다, 어, 에포크가 아니고, 추가되는 개수마다 이게 서형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고, 이때 당시 다음에 할 일을 뭐 색도, 밝기 조절, 채도 막 여러 가지 써서 더 증강해서 더 잘 만들겠다라고 제가 계획을 했었고, 훈련 이미지 더 줄이자, 50개로 줄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발표가 끝났고, 다음은 3조입니다. 혹시 앞에 이걸 들으셨을 때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채팅이 안 보여서. 네, 일단,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겐 생성 모델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포기해야 된 이유가 굉장히 뭐 변명이지만 그때 당시 석사 1학기 때, 1, 2학기 때였을 됐을 거예요. 수학적이랑 통계 지식이 한계가 보이는 게, 제가 D시겐, Sgen, 뭐, Cgen, 사이클gen 돌렸을 때, 이 출력하는 걸 보면 진짜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정성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논문들을 봐보면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석사 1학기고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었을 때 이런 한계로 이걸 극복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저 여기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괜히 디퓨전 모델로 대체가 좀 되면서, 그때 그 느낌이 좀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요즘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디시겐, 겐 같은 모델로 이용해서 막 상업용 데이터를 증폭하는 것들이 이미 저널에 발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할까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서버가 없어가지고, 하드웨어가 없어서, 이 생성 모델 돌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생성 모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프로젝트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 제가 제로샵 러닝이 맡게 됐고, 여기에 대한 약간 TMI를 하자면, 그때 주제가 제로샵 러닝, 인크리멘탈 러닝, 그거 프롤링 러닝이라고 가볍게 하는 게 있었는데, 프롤링 러닝은 빼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지에서 막 자세히 몰라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뭐 해도 똑같이 처음이니까 그 다른 팀원분께 뭐 고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른 팀원이 인크리멘탈 러닝이 좀 수학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분이 좀 수학을 좀 잘하셨거든요. 그분은 이걸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로션 러닝 하게 됐는데 이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이걸 맡았으면 큰일 날 뻔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의 멘토가 붙어요. 진민카오라고 중국인 분인데 굉장히 착하시고 그분 박사 과정을 끝마친 포스터 닥터셨고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가 붙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분이 아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 연구실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이게 솔직히 교수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연결성이 없었는데 진민이 그때 아예 멘토로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공유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진밍이 자기 경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탑 저널의 논문이나 컨퍼런스의 논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오픈 코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서버를 돌렸을 때 페이퍼 성능을 비교해야 됩니다. 페이퍼 성능에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GPU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가장 잘 나온 거를 올린단 말이에요. 모노 페이퍼에서는. 그랬을 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한 1.5% 정도, 한 2% 정도 떨어지는 거면 그때는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그때 진명이란 멘토가 분명하게 말한 거는 CBPR급처럼 완전 새로운 방문, 획기적인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는 자기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려면 막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더 해야 되는 거서 본인도 힘들어서 자기도 탑 저널이나 탑 컨퍼런스를 선택하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한 거에서 개선 사항을 찾는 작업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페이퍼랑 완벽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개선 작업이 있고 거기서 개선 작업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타를 개선하는 방법을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이제 선택이 되면 이제 분석을 들어가고 코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쓰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실험 및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고, 진미도 말씀하신 건데, 그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방법이 다른 페이퍼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이게 시간 낭비고, 본인 원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딥러닝은 인과관계가 막 명확히 안 나와서 어느 정도는 실험을 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다른 페이퍼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검증 과정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른 페이퍼에서 효과가 없으면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빼앗기는데, 이때 막 조급함을 가지고 막 일단 실험하고 발표자료 만들고, 그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더 시간 소비가 커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저도 지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진명이 항상 저한테 얘기한 게 준, please, patient, don't be rush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발 인내 좀 해라. 조급함 가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소타 모델이 되면 이미 그 자체 모델만 가지고도 최적화가 잘 된 거기 때문에 원래 개선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막
막 하다가 막 안 되면 막 포기하고 싶고, 막 베이스라인 바꾸고 싶고, 막 그런 조급증이 엄청 많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인내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베이스라인 모델이 6개월 이상 개선 여지가 없으면 그때는 바꾸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할 만큼 다 했고, 이게 최대한의 한계면, 야, 이거 베이스라인의 한계다. 그때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 역시 6개월까지 성능이 개선이 안 되다가 6개월 때 개선이 돼버려가지고, 돼버린 거 나쁜 얘기구나. 다행히 돼서 논문을 썼고, 이때 개선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제 막 추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파라미터 바꾸는 실험, 시각화 등을 해가지고 이때 추가 실험하면서 시간적인 공백이 살짝 남거든요. 그때 이제 논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험빈 연구에서 이 논문 쓰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것만 집중했고 끝나고 나서 추가 실험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이죠? 네. 네. 이제 바이달시 어텐션 펄 제로샴 러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리뷰 중이고, CBM 저널에다가 지금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CBM 저널이, 막, 솔직히 막 1위였다, 2위였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떠나서,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민카오 멘토분, 김지 교수님, 로저 진버만은 네, 싱가포르 교수님이셨고, 저희 교수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제로샴 러닝이 뭐냐면, 일단,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쓰는 거는 레이블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레이블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그, 홀스, 그리고 막 얼룩말, 제브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벨링 할 수 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이거 다 아는 동물이긴 한데, 실제 세계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패션 같은 부분에서는 새로운 패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다양하게 나오고 또 이미지 수가 적게 나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실제 세계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퀘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로션 러닝은 인간의 모방 능력을 좀 많이 활용한 모델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홀스가 네 발로 다니고 그리고 어, 그 하얀 얼룩말에 검정색, 흰색의 얼룩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호랑이를 우리가 모르는 이미지지만, 뭐, 호랑이 우리 안 봤지만, 네 발 다니고, 하얀색, 검정색의 약간의 얼룩무늬 가지고 있고, 막 꼬리가 있어. 라는 개념을 알고 호랑이 이미지를 보면, 바로 호랑이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씬 이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자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이거에 대한 특성값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값들을 이거 벡터화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벡터화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벡터화 시킨 거 주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학습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모델이 학습하게 되면 학습은 안 됐지만 호랑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시멘틱 인포메이션이라고 따로 벡터 공간이 생겨요.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추상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씬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을 때 four leg live on land라고 네 발 달린 그런 동물이 있다고 치면 이러한 벡터 공간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꼬리가 달린 거에만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나중에 씬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 얘는 피그고 얘는 홀스야.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여 있어 했을 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어, 블랙 스트라이프가 이쪽에 모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사이드 인포메이션 가지고 이런 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분류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평가 지표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제로샵 러닝이랑 제너럴라이즈 제로샵 러닝이 있는데 어, 컨벤셔널 제로샵 러닝은 맨 처음에 언씬 학습되지 않은 이미지만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연구자들이 아니 실제 세계에서는 씬 이미지랑
unseen 이미지랑 같이 분류하지 우리가 모르는 거 가지고 분류하냐 해가지고 seen 이미지랑 unseen 이미지랑 같이 분류하는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어려운 이유가 모델이 학습하게 되면 seen 이미지에 관련돼서 편향성을 갖게 되는데 얘만 가지고 분류했을 때는 얘 편향성 없이 얘가 분류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얘랑 같이 들어와 버리면 seen 이미지에 이렇게 편향성을 갖게 돼가지고 unseen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제로섬 러닝을 좀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편향성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트레이닝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 이렇게 달랐을 때 어트리뷰트라는 특성 값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데 스틸 이미지에서 배운 지식들을 트랜스퍼 너리지라고 지식 전달을 통해서 언씬을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아까 말한 그 편향성 때문에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씬 이미지에서 시멘틱 인베딩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피처값 뽑은 다음에 이 피처값 뽑은 거에서 어트리뷰트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시멘틱 인베딩이라는 스페이스 공간으로 합치고 그걸 클래시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nseen 씬이 들어가면 아까 말한 이미지 피처를 뽑고 여기서 어트리뷰트 합친 다음에 시멘틱 인베딩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클래시파이가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구조가 지금 비주얼 시멘틱 인베딩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구조는 겐을 이용한 건데 원래 여기 안에 겐에서도 좀 방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막 정확히 뭐다라고 정의는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대로 시멘틱에서 비주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표현할 때 이미지랑 어트리뷰트가 다시 들어간다 했는데 반대로 겐에서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런 새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슈퍼바이즈 클래시파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게 가지는 단점이 아까 바이오스를 가지게 돼요. 씬방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씬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언씬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이거는 그런 바이오스를 해결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뭐 생성 모델 중 단점 중에 하나가 어, 파인 그레인드 좀 세부적인 거에서 생성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막 그런 단점 때문에 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제로션 러닝 같은 거 보시면 얘랑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땐 얘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땐 얘가 성능이 좋게 나올 때가 있는데 나중에 뭐 제로션 러닝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제로션 러닝 아까 제로션 러닝에서 제가 제안하기 앞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피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 피처 값을 가지고 어트리뷰트랑 인베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클래시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베딩 방법은 더 세부적인 것을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 파인 그레인 클래시피케이션에 있는 모델들 이용해가지고 제로션 러닝을 좀 더 잘 하려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막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 논문은 제 베이스라인 논문인데 이것도 이미지가 추출되면 트랜스포머로 들어가서 피처 값이 나오고 그 먼저 어트리뷰트를 한번 랭귀지 모델로 해서 벡터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합쳐가지고 피처 값을 한 번 더 뽑아낸 다음에 그 여기서 그 어트리뷰트를 인베딩 한번 해주거든요. 그 인베딩 한번 해준 다음에 분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방법들의 문제점은 비주얼에서 어트리뷰트를 뽑아낸 다음에 시멘틱 인베딩을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이 주로 됐었어요. 근데 궁금한 점은 어트리뷰트라는 정보와 비주얼이랑 정보랑 잘 합쳐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면 왜 이렇게 한 줄로 합쳐지는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두 번 합치자. 먼저 어트리뷰트에서 비주얼 정보를 주고 이걸로 좀 재수정된 정보를 뽑아내고 이걸 가지고 어트리뷰트를 한 번 더 합쳐가지고 시멘틱 인베딩을 한번 해보자. 이게 더 다른 특성에 있는 정보를 상호 보완적으로 더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진명이 저희 멘토가 포인트 클라우드 한다고 했잖아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이미지 안에서 바이다이렉션 어텐션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이쪽은 클러스터를 하고, 이쪽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모델 내부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러한 컨트리뷰션을 기여돼가지고, 지금 ACCV의 당시에 저널에, 컨퍼런스에 등록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오자. 포인트 클라우드지만, 우리도 정보가 다른데, 정보 다른 거를 더 잘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으로 한번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 논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어, 피처에서 뽑아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한번 셀프 어텐션 거치고, 여기서 이 정보를 합치게 되면서, 이 정보를 한 번 더 합친 다음에, 이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합치게 되는 바이다이렉션 어텐션을 제안했고, 이 결합된 정보를 인베딩을 거쳐서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값들을 했는데, 이 ARSC, ACE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라인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VCE를 하나 추가시킨 게, 바이다이렉션 어텐션 하면서 모델 복잡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모델 복잡도가 올라갔다고 제가, 인간관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걸 했을 때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았을 때, 바이달시 어텐션 하면서 모델 복잡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분류가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 더 뽑아가지고, 여기를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잘 학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리전 셀프 어텐션 이 부분은 원래 베이스라인에서 온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백본이 레스넷 101로 돼 있었고, 그거 이미지넷 1K로 학습됐기 때문에 이 백본 자체가 이미지넷에 맞게끔 되기 때문에 제로샵 러닝 데이터에 편향성을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향성을 줄이고자 어, 이미지를 셀로 나눈 다음에 그 셀에 있는 상대적인 지오메트리 상대적인 값들을 더해서 여기서 엉켜져 있는 평양성을 없애자 해가지고 리전 셀프 어텐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셀프 어텐션을 보시면 이 공식 설명은 제가 이거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빠졌는데, 지금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리드 안에서 센터 값을 뽑은 다음에 센터의 상대적인 값을 뽑아내서 이거를 RIJ라고 합니다. RIJ는 1번째는 패치와 제2번째는 패치의 상대적인 관계를 뽑아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RIJ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립 커넥트 레이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G로 뽑아내게 되는데, 셀프 어텐션 했을 때 이걸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여기 백본에서 나오는 엉켜있는 바이오스를 풀어준다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낸 것을 커리 값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랭귀지 모델에서 들어가는 값들을 키 밸류라고 만들고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비주얼 시니사이즈 앤 어텐션을 봐보시면 여기서 뽑힌 값들을 키 밸류로 들어가고, 커리 값은 이 랭귀지 모델에서 들어가서 어텐션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좀 트랜스포머 구조라 가지고 좀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 시키자면 RSA에서 쿼리로 이렇게 나오고 랭귀지 모드에서 키 밸류로 가게 됩니다. 이 값들을 합쳐져서 다시 키 밸류로 가게 되고, 그리고 랭귀지 모델에서 쿼리로 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피처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로스를 썼습니다. Attribute Based Cross Entropy랑 Attribute Regulation Loss, 그리고 Self Calibration, 이거 Cross Entropy입니다. 먼저 Attribute Based Cross Entropy Loss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정답된 라벨링이랑 그냥 비교해가지고 모델을 최적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람다가 안 붙어 있는데 이게 제일 강력하게 가는 거라서 이건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Attributive Regression Loss가 뭐냐면 아까만 학습한 게 나오잖아요. 학습한 게 나오면 그 어트리뷰터 벡터 값들이랑 비교해가지고 거리차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JC라는 특성값이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가 뽑아낸 예측된 특성값들을 이런 식으로 모으게끔 만드는 구조로 약간 모델에 있어서 특성값들을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효과를 위해서 Attribute Regression Loss를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셀프 캘리브레이션 로스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한 모델의 편향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공식을 진짜 말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싱클래스가 오면 크로스 엔트로피로 의해서 로스 값이 나오는데 그런 씬에 더 확률 값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언씬 클래스 쪽에다가 일부러 억지로 확률 값을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브레이션 스터디를 보시게 되면 얘가 없으면 씬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씬과 언씬을 좀 약간 밸런스 맞춰주는 로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아까 말한 이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피처 값을 뽑았고 여기서 로스 값을 구한 다음에 백프로페케이션을 통해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게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 셋인데요. 보통 대표적으로 세 개를 씁니다. 제로션 러닝에서는. CUV랑 SUN이랑 AWA2인데, CUV는 그 파인 그레인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쓰는 그체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보면 씬 이미지가 150개고, 언스 이미지 50개를 이용해가지고 나눠놨고, 이 세 하나당 312개의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션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수가 적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 세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한 클래스당 50개, 60개 이미지밖에 없고 다음 거 보면 SUN도 한 클래스에 10개, 30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풍경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WA2는 이미지 수는 많고 반대로 특성 값들을 막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클래스당 600개, 700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당시 소타를 좀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부분들이 지금 2023년이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2022년 적어도 트리플 AI 이상급 컨퍼런스나 저널급에서 가져온 성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을 때 얘네보다 조금 낫다. 뭐 완전히 좋은 컨트리뷰션 아니고 조금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봐보면 여기 RSA, SA, VAC를 했을 때 이거를 하나씩 제거해서 써봤는데 일단은 아까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봐보면 지금 셀프 캘리브레이션이 없을 때 씬 쪽 클래시피케이션이 엄청 높은 게 보여요. 그리고 언씬 쪽이 상당히 낮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 균형을 잘 잡아주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저희 컨트리뷰션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게 베이스라인이 이미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주장하면 좀 말이 안 되고 어, 솔직히 큰 효과는 안 보였지만 VCE를 씀으로써 약간 모델 최적화를 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을 넣어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모델 쓰면서 기존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많이 했는데 트랜스를 인코더라고 저희 앞부분 쪽이랑 저희 BD SSA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디즈니라고 시각화를 했을 때 이 앞부분을 봤을 때 너네는 피처 값들이 그냥 이렇게 부분별하게 나오지만 나의 모델은 앞부분부터 잘 그래프해서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시각화입니다. 근데 디코더에서 보면 솔직히 자세히 보지 않은 이상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논문 쓸 때 제가 뭐라 썼냐면 이거 솔직히라는 썼나? 아니 이거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 결과표 봐봐라. 트랜스 제로보다 높지 않냐. 그러니까 나 이거 컨트리뷰션이다. 이건 시각적으로 안 보이지만 일단은 결과물에서 잘 나왔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각화했을 때 어텐션 부분이 어떻게 잘 가리키는지 보이는 시각화입니다.
여기서 봐 보시면 불쉐이 or purpose라고 하는 것을 시각화해줘 하면 지금 불이 쪽에만 이렇게 어텐션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고 헤드 패턴 아이를 보면 지금 새 눈에만 하는 게 보입니다. 이거 가슴 쪽, 네, 가슴 쪽 하고 있고 조금씩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봐보시면 헤드 패턴 아이브로우 아이 보고 있고 지금 불이 레드 컬러 오렌지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온 건 아니고 그중에 잘 나온 것들만 뽑아낸 거긴 한데 저도 시각화하면서 좀 많이 놀랬고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베이스라인보다 복잡도 올라갔지만 바이다시 어텐션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 나왔고 그러한 복잡한 상관관계를 잘 캡처한다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제가 보시면 솔직히 결과물만 보자면 죄송합니다. 자, 결과물만 보자면 지금 여기 한 줄만 추가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 많이 실험을 했었거든요. 결과물만 보면 그 시험 몇 개 했는지 보면 한 1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자로 썼던 것들 보여드리면 맨 처음에는 아까 리진 셀프 어텐션이 이거랑 똑같은데 이걸 한번 개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플립 커넥터 레이어를 한번 컨볼루션을 써보자 했는데 이때 제가 멘토분한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이긴 한데 야 너 이거 알고 한 거냐 막 한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막 한 거 맞고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발표자를 만들려고 일단 해보고 원인을 찾는 약간 좀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명이 멘토분이 야 생각하고 하고 좀 모델 좀 많이 읽어라 그렇게 했었고 진명이 제안한 방법을 썼을 때 초기 모델은 그냥 어텐션만 썼는데 이때 성능이 10%까지 더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굳이 써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진명이 여기서 야 있네 한 번만 더 해 해가지고 이런 모델이 한 번 나왔고 이때 한번 리전 셀프 어텐션 베이스를 한 번 더 써보고 셀프 어텐션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아까 말한 여기서 따로 추출한 것들이 막 따로 추출하지 않았을 때 더 성능이 낮아가지고 맨 처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도 써보고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한 번 더 개선해보려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여기 와서 코사인 로스를 써봤어요. 코사인 로스는 이때부터는 제가 모델 그 페이퍼를 읽으면서 제안한 건데 이때 당시 코사인 로스는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해주는 로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다른 페이퍼에서 코사인 로스를 쓰면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조금 더 최적화하기 쉽고 좀 더 좀 더 계산량이 줄 거다라는 페이퍼를 가지고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코사인 로스를 썼을 때 더 성능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빼보기도 하고 얘만 써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개선 사항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좀 왔을 때 이제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베이스라인의 교체 시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라인을 교체했을 때 그럼 이걸로 한번 베이스라인 교체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바이달스 어텐션이라서 여기서 바이달스 어텐션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제가 제안한 모델이 좀 더 개선 사항이 보여가지고 아까 제가 발표한 모델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하나 더 있긴 한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하는 거 지금 좀 이거는 없는 자료인데 지금 연구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히 그냥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가 실험을 잠깐 중단하고 문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메디컬 쪽에서 봤을 때 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좀 획기적인 거면 컴퓨터 비전 쪽으로 보통 올라가거나 저널 쪽으로 가요. 아니면 모델이 약간 개선됐고 실용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했다던가 아니면 좀 파라미터가 적다던가 이런 개선이 있으면 대부분 메디컬에 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디에다 목표를 해야 될지 그걸 잠깐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좀 문헌 조사랑 모델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디 목표를 할 건지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뭐 제가 한 연구가 어디가 더 퍼블리시 잘 되는지, 또 임팩트 팩터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내가 이득인지 이런 건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논문을 선택해가지고 공개 코드를 돌려봤는데 이게 재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너 논문 너무 괜찮은데 내가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했는데 그 저자가 야, 고맙다. 근데 우리 화상회의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부끄럽고 약간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저자한테 나 효과적인 질문을 위해서 나 5개 데이터 세트 다 하고 안 된 것만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아마 하면 안 되겠냐? 그게 너 시간 안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 지금 제가 메디컬 쪽 한다고 했는데 지금 네, 좀 문헌조사 하면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발표해주신 우리 이준석 학생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이제 마지막 세미나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고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